자, 세 번째 세션은요, 이민남 팀장님이십니다. 그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 네. 동안에 네네.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바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상관없이 네.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서버 플랫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장표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데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장표는 고객 사례 부분만 뒷부분에서 이제 좀 데모를 보여드린 다음에 네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앞 세션에서 클라우드 포탈에 대한 UI를 이미 좀 로그인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데이터 센터에 붙으면 되는지 아이덴티티 도메인에 대한 의미 같은 걸 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볼 수 있었던 대시보드들이 나오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만 보여주는 콘솔에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콘솔에 이제 접속을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보이고요. 아이덴티티 도메인, 내가 접속한 아이덴티티 도메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테스트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웹로직을 많이 사용하셨던 고객이면 도메인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바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웹로직의 도메인 하나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만들어져 있는 것은 뒷부분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먼저 어떻게 이런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는지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가 5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5개의 스텝만으로 그 웹로직 도메인이 프로비저닝이 되는 게 아주 심플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화면이 서비스 레벨을 선택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서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을 합니다. 빌링 단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빌링 단위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11G와 12C 버전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웹로직 11G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자바 클라우드로 버전 변경 없이 올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11G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12C 버전을 저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좀 심플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시려면 스탠다드 에디션, 우리는 좀 엔터프라이즈급 환경이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인스턴스 이름, 도메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스턴스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만드실 때 인스턴스가 사용할 전체 매니지드 서버의 개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1개 정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 하나가 이제 쉐입이라고 하는 컴퓨트 노드의 리소스들을 하나씩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정도의 규모의 자원을 사용하실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제는 그 컴퓨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증키를 하나가 인증키를 퍼블릭 키를 하나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웹로직 서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웹로직 서버의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자의 아이디와 관리자에게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해외 데이터 센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빠른데 보통 이런 거는 약간 버벅버벅 거릴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저희가 같이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드 밸런서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는데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확장이 되고 다시 스케일 아웃 되는 그때에도 로드 밸런서 구성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할 로드 밸런서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건 고객의 선택이고요. 백업을 위해서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하나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토리지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스토리지 컨테이너에 접속할 아이디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과정이고요. 다음을 누르고 컨펌만 누르시면 이제는 이 구성된 정보가 제대로 다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크리에이트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한 5번 정도의 버튼을 누린 것 같은데 제 이 인스턴스가 지금 용량 관계로 여기서는 프로비저닝 하는 과정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취소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 도메인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도메인을 보시게 되면 어떤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는 어떻게 쓰는지, 노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개요 탭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웹로직 서버와 코이런스 데이터 그리드를 같이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 구성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DB와 어떤 DB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보이고, 빌링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개요에서 개괄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콘솔이기 때문에 관리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툴링 백업이라든지 패치를 자동화하는 이런 툴링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특히나 백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만 백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바 클라우드가 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리 백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 이 백업되어 있는 내용에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태그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이제 백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백업되어 있는 것을 복구할 때도 복원할 때도 데이터베이스 연관된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이렇게 복원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패치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희 이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클릭만으로 이제 패치가 가능한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들이 그냥 웹로직 서버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JDK도 있고요. 그리고 OS 레벨도 있고, 지금 로드 밸런서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한 패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패치 레커멘데이션을 해준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죠. 그리고 로드 밸런서 구성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토폴로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토폴로지 쪽에선 주로 하는 일이 한 번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클라우드라 보니까 좀 리퀘스트에 대한 유연성, 그래서 스케일 인아웃을 좀 자주 하게 되는 업무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통해서 노드를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 리스타트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할 경우에 여기서 이제 메뉴만으로 이제 VM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계속 클라우드 콘솔만 보여드렸는데, 웹로직 유저다라고 하면 아주 익숙한 웹로직 콘솔까지도 여기서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웹로직 콘솔 다 이제 써보셨을 것이고, 이런 UI가 기존하고 동일하게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웹로직을 사용하셨던 고객이다라고 하면 전혀 거부감 없이 내지는 거리낌 없이 그냥 본인이 사용하던 스킬셋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다른 툴킷을 배우신다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기능도 클라우드 쪽에서 많이 제공을 하지만 웹로직 콘솔 자체에서도 제공하는 이런 모니터링 콘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콘솔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내 업무가 잘 돌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웹로직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UI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 클라우드 쪽에다가 애플리케이션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제공되는 로드 밸런서 URL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심플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심플하긴 하지만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개발자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스프링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라이프라든지 아니면 아이바티스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들로 개발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클라우드 상의 웹로직에 바로 이렇게 디플로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잘 돌아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지금 이게 이제는 애완동물을 구매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뭐 다른 애완동물도 많은데,
저는 한번 파충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충류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지만 좀 네네. 다른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해서 이제 파충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고요. 뱀이나 이구아나 중에서 이구아나가 조금 더 귀엽겠네요. 그래서 이구아나를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구아나를 장바구니에 담고 이렇게 체크아웃하면 바로 오더링이 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돌기 위해서 뒷단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갔다 오고 웹로직에서도 돌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제가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웹로직에다 올려놨지만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올리거나 하실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고객들은 그러면 기존에 본인들이 편안한 개발 툴 그대로 개발을 하시지만 클라우드에다 어떻게 올려야지? 라고 하는 부분을 또 고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 부분들을 저희는 디벨로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에 대한 개발 플랫폼, 통합 개발 플랫폼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개념을 잠깐 지금 위키페이지 이 통합 개발 툴에서 위키페이지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위키페이지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바 개발자들이 팀 개발을 하시게 되면 이런 오픈소스들로 만들어진 소스 컨트롤이라든지 빌딩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엮어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런 툴들을 각각 다른 툴들을 엮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좀 힘든 작업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드웨어도 준비해야 되고 엮어야 되고 개발 툴과 또 연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한데 저희는 이미 만들어져서 클라우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자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그냥 바로 연결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제가 개발자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편리한 개발 툴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디벨로퍼 클라우드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다운받고 각각 이제 개발을 하신 다음에 다시 소스를 올리고 여기서 이제 허드슨을 이용해서 빌딩을 하고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로 디플로이 하는 이런 과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발 툴 쪽에 대한 연동은 제 PC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스킵을 했고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 소스를 올려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JPEG 스토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올라가서 이제 개발자들에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버전들의 소스 코드가 존재하게 될 텐데 그 소스 코드들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소스 코드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달리 해놨는데 이렇게 소스 코드가 여러 개의 브랜치로 개발이 되고 그것을 머지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하실 경우에 팀 개발하신 어프로브할 권한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빌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허드슨 기반의 이런 빌드 툴로 빌딩을 자동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JPEG 스토어를 이렇게 빌딩을 미리 시켜놨는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빌딩 과정이 이렇게 있고요. 석세스된 빌딩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아주 익숙하신 개발자들이 모두가 익숙하신 메이븐 툴로 이렇게 빌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빌딩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디플로이 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디플로이 하는 과정에서 앞서 빌딩되어 있는 마지막으로 빌딩되어 있는 요 산출물을 JSS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하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면 자동으로 빌드하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모를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실제 고객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 데모를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저희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고객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동원 홈푸드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동원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동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고요. 참치 굉장히 유명하죠. 동원 엔터프라이즈 지주 회사를 기반으로 한 하나 자회사인데 주로 이제는 푸드 서비스 그리고 식자재 유통 그리고 외식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하나 이제 또 새롭게 비즈니스를 런칭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기존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데다 이제는
그 푸드를 딜리버리하는 거에서 조금 넘어서 이제 가정으로 그런 제품들을 딜리버리하는 약간 특이한 뭐 병원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B2B에서 B2C로 가는 거네요. 그렇지 B2C로 가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실제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까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좀 고민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다 그런 환경을 다 갖추는 것보다는 클라우드에서 한번 런칭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보고 만약 잘 되면 이걸 클라우드에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프레미스를 내리는 것도 또 고려할 수가 있죠. 근데 내리게 될 때 저희 같은 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세임 아키텍처, 세임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온프레미스 내릴 때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성공하면 나중에 온프레스로 옮기기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를 쭉 가실 수도 있는데 좋네요. 만약 혹시나 네, 내리게 그렇네요.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오라클 클라우드가 좋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시게 네네.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보시게 되면 운영 환경은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했고 개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또 버추얼 이미지라고 하는 약간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개발용 테스트용 이런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백업을 위해서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신 고객인데 앞서 제가 간단하게 오라클 클라우드를 왜 선택하셨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미드레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상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운영자나 개발자의 스킬셋을 그대로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었고 이 고객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도입을 하면 뭔가 좀 다르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르게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불안감을 오라클 엔지니어와 오라클의 기술력으로 많이 해소를 시켜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잡도와 운영 같은 여러 개의 스택이라든지 여러 개의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오라클이 제공해주는 오라클의 풀스택에 대한 또 만족도 그리고 나중에 운영할 때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를 선택하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도 합리적인 가격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국내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해외 사례는 제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네네. 이 장표만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계 보니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것이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을 뭔가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고객이 투자를 지금 당장 다 하는 것이 그렇죠. 맞는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클라우드로 가시게 되면 초기 비용은 좀 저렴하면서도 사업이 잘 됐을 때 네. 확장에 대한 부분도 민첩하게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온라인에서요. 그 장희철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도 기존 온프리미스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온다면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까 보여드렸을 때는 개발 방식 자체는 크게 네. 달라지진 않습니다. 네네.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과거에 사용하셨던 많은 표준 개발 툴을 활용해서 그대로 네. 개발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거기서 이제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개발한 부분을 어떻게 쉽고 빠르게 네. 클라우드에 옮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벨로퍼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 그런 툴도 네.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빠르게 디플로이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스를 컨트롤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네. 기존에는 그 온프레미스에다 환경을 만들어서 해야 됐지만 이제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그런 팀 개발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클라우드로 올려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협업은 더 굉장히 더 쉬워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서비스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실 때 서비스 오퍼링이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네, 그렇죠.
앞서서 동원 사례에서 제가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용으로 사용을 했고 네.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 버추얼 이미지를 네네. 개발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두 가지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음. 어떤 애플리케이션, 자바 기반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다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거기에 엔터프라이즈급의 클러스터링을 같이 제공을 하고 클라우드 툴링을 제공을 합니다. 네네. 클라우드 툴링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서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백업이라든지 그리고 패칭이라든지 아니면 로드 밸런서에 대한 기능, 그런 부분, 스케일 인아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버튼 클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툴링을 다 제공하는 것, 네네. 그런 관리의 편의성을 더 제공하는 기능인 것이고 자바 클라우드 버추얼 이미지는 거기에서 클라우드 툴링만 딱 빠집니다. 아, 네. 그래서 개발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백업을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 패칭을 자동화한다거나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 없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빼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놓은 그런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인 그 사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에디션이 네. 하나 더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은 클라우드로 자바 클라우드만, 자바 애플리케이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라클의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다. 네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한다거나 변형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시고 싶으신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고객들이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영역을 이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럼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랑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 사스 애플리케이션과 이미 통합이 이렇게 싱글 사인온이 될 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똑같은 룩앤필을 가지고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버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 익스텐션입니다. 네네. 자, 그 문영진님께서 기업 내에서만 사용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오라클 클라우드에 옮겨서 서비스 및 개발, 유지 보수 시 기업 내 네트워크에서만 접근하게 보안상 통제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업 내 네트워크에서만 네. 약간 두 가지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업 내 네트워크에서만이라고 하면 이제 VPN을 네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는 지원한다라고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말고 이제는 퍼블릭에서도 서비스 하지만 네. 모든 유저가 다 접속을 하는 거는 아니다. 어떤 특정 그룹이라든지 특정 IP 대역대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부분에 또 리콰이어먼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IP 차단이라든지 파이어월이라든지 아니면 웹로직 자체가 해주는 그런 차단 기능 이런 기능을 통해서도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세 번째 세션 이민환 상무님하고 그 자바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마치겠고요.